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3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사년 기묘월 갑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보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사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시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치용할 때나 또는 격을 치용할 때 용신을 치용할 때 이것은 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치용할 때 또는 용신을 치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치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치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간목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무잖아요. 나무. 오행으로 이제 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나무라고 해서 성목이 되면은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어로서 경금을 달
관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는데, 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춘절 봄에는 금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그래서 저기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는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봄에 간목이라고 하는, 을목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이라고 해서는 맹아라고 하죠. 그래서 봄에 피는 새싹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와서 그 새싹을 쪼아 먹거나 또는 그 새싹이 나는데 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쓴다. 특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의 새싹을 아름답게 틔우고 봄,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크게 성장해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를 얻어서 또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간목이 봄에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인데, 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봄의 간목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일단은 순리, 하늘의 천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도 역시나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이렇게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고 하면 천화지윤이라고 하죠.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어떻게 윤택해서 간목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묘월의 간목의 하나의 용신을 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전혀 경금을 쓸 수 없습니까? 라고 봤을 때 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금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묘월의 간목이 인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해서 목이 너무너무 왕한 경우에는 당연히 뿌리 있는 경금을 가지고 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밑둥을 싹둑 잘라서 제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봄에 나무가 가지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 가지에 꽃봉오리가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이 너무 꽃이 많이 피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부 좀 꽃들을 따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개체수가 많이 열리게 되면은 오히려 튼실한 과일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꽃을 따거나 아니면 가지 자체를 조금씩 이렇게 꺾어서 전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해주는 말씀처럼 전지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화를 대동해서 같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명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거, 금을 쓰지 않는 것은 입춘부터 어디까지? 우수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모기왕에도 금을 쓰지 않는데, 우수가 지나면서부터 고구 전까지는 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목이 너무 왕왕한 경우에는 물론 병화 개수를 써도 나쁘지 않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금이 있을 때는 금을 시용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다?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경금정을 쓰는 것은 봄에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라고 하는 것. 정리하면 최선은 병화 개수, 차선은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다. 선생님, 병화 개수만 쓸 수 있는데 정화는 쓸 수 없고 임수를 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임수하고 정화도 있을 수 있지만 병화 개수를 쓰는 것에 비하면 공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리고
월지가 어떤 월령이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이고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봤을 때, 중화가 된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되지 못한 사주는 나쁜 사주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화를 이루는 것인데,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이 오행이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 스스로가 좀 신왕해서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저력과 힘이 있는 것인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식재관을 끌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용신으로 취용하게 되고,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식재관을 용신으로 쓰게 된다. 이런 걸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상휴수사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겁니다. 한난조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사는 세상을 암호화, 부호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가 너무 뜨겁다 또는 사주가 너무 차갑다 또는 너무 건조하다, 너무 습하다 이렇게 되면 좋지 못하다. 한난조습도 적당하게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는 사주는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인 것이고, 어느 하나 중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삶을 살아감에 있어 고난이라든가 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중화시키는 핵심 포인트이고,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울로의 흐름이 바로 이 용신에 적합하게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운의 흐름, 울로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인 것이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목이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겁재가 되니까 이거를 겁재격으로 할 것이냐, 사주에는 겁재격이라든가 비경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양간인 간목이 월지에서 목의 제왕지를 만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간이 양간인데 그 오행의 제왕지가 월지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양인 격이라고 하는 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 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 또는 무토 같은 것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부터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이 되는 것이고, 경금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이 된다. 병화부터는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5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경금, 금은 6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수는 자월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양수인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이격,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이격, 병화가 5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라고 하지 않고 양인 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12달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신앙사주가 되는 것이고, 원래 이렇게 양이격이 되게 되면 양인 가살이 돼서
왕한 양인을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묘월의 간목 같은 경우 목이 너무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경금을 치용해서 양인 가살, 즉 왕한 목을 기운을 갖다가 경금으로 이렇게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항상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의 정화를 보게 되면은 상관, 목화통 명이 되면서 경금을 얻게 되면 양인 가살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의 틀 자체가 매우 큰 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양인도 쓸 수가 있겠고 칠살도 쓸 수가 있겠고 상관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경금을 얻지 못해서 양인 가살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병화라든가 정화 등을 얻어서 이렇게 목화 통명을 이루면서 묘월이라 하더라도 술을 얻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이 있는 경우에는 칠살을 써서 양인 가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왕한 그 오행의 기운을 갖다가 순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명서에 뭐가 있냐면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왕신은 관살로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왕자의 억이고, 또 이거는 반대로 왕한신은 관설보다는 식상으로서 설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 왕자의 설인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왕자의 관설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왕자의 설 식상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많은 임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낌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안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은 경금으로서 양인 가살이 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식상을 얻어서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사화를 얻었습니다. 자, 묘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이죠. 월 초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가 있어요? 한기가 전 계절에 한기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조후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묘월에는 이제 초춘을 지나서 중춘이 이르기 때문에 한기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월부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간목 입장에서 화 하나 정도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묘월에 이게 목화만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오히려 건조해지고 가뭄, 봄가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수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되는데, 일지에 다시 술토라고 하는 토를 봤습니다. 자, 술토라고 하는 것은, 술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토는 요거는 습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술 일주이냐 또는 갑진 일주냐에 따라서 성향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갑술이 되게 되면 수기운이 전혀 없는 그런 사주이지만, 만약에 진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간목의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목은 되지 않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렇게 술토를 얻었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월간의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죠. 갑기 합이 돼서 이걸 탐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월간의 을목이 투출돼서 이거는 군비쟁제는 될지언정 탐합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지지에서 특히나 묘월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얘는 그냥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얘는 보다 양인이고, 묘중에 있는 묘중 을목 양인이 천간에 투출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사주에 물론 금도 뭐 없죠. 물론 이제 술중에 있는 신금, 사중에 있는 경금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금도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수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수를 좀 얻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없는 것이 큰 단점이었는데, 생시에서 자수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묘월에 목이 왕하니까 수가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런 거죠. 물론 신왕하면 인성으로 생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자, 자연의 이치가 묘인월이라든가 묘월은
간목이 묘월에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눈목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이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또 인묘월이기 때문에 수가 없으면 나무가 고목이 될 수밖에 없다. 사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수, 수가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묘월에 을목, 간목 두 개가 투출되어 있죠. 목은 당연히 세력을 얻었고요. 병화는 아니더라도 사화를 얻었고 자수가 목의 기운을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가 너무 충분하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으로 병인시가 되게 되면 병인시 정묘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주 원국에 수가 하나도 없다. 이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향해서 세운이라든가 대운에서 금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명으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천간에 임수개수가 들어오는 것은 좋겠지만은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보다는 지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운 자체가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병인 정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볼 수 없는 것이 진술충이 되죠. 그럼 수기가 진중개수가 간신히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진술충이 되니까 오히려 좋게 볼 수가 없는 생시.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요 기토하고는 간목이 탐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얘를 제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간목이 요 기토하고는 또 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주에 수가 하나도 없어서 매우 건조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경호시 또는 신미시 같은 경우에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 자,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벽갑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작벌해서 기물로 만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옷을 합해서 환원 있습니다. 근데 사주가 너무 또 건조해도 좋지 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금수운으로 갈 때는 항상 을사년에 사해충 되는 것은 한 번씩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신시,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수를 얻었습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수를 얻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묘해도 뿌리를 얻을 수 있고, 을해시는 간목이 해도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